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시작합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국내 발생 확진자가 하루 평균 800명을 넘기면서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에 들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단계 격상에 대한 내부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첫 소식 공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용산구의 한 건설 현장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건설 노동자가 처음 확진된 뒤 동료들과 가족, 지인까지 모두 70명이 감염됐습니다. 함께 식사를 해 감염 위험이 높았고 근무 중 방역 수칙을 잘 지켰는지는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현장으로 근무자들이 작업 시 마스크를 착용하였다고는 하나 CCTV가 없어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처럼 수도권의 거센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며 국내 발생 환자 수를 견인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을 보면 국내 발생 환자 수는 최소 600명대에서 1000명대를 오갔고 하루 평균 환자 수는 800명대를 넘겼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 기준에 들어온 겁니다. 단계 격상을 결정할 때 핵심 지표인 환자 수 기준 외에 가장 중요하게 참고하겠다던 보조 지표는 중증 환자 병상 수용 능력인데 이마저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즉시 사용 가능한 중증 환자 병상은 지난주 토요일 62개에서 40개까지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확진자가 집중된 수도권엔 3개만 남았습니다. 감염에 취약한 60대 이상 고령 확진자 비율도 최근 일주일 동안 30%를 넘겼습니다. 정부가 거리두기 3단계 상향 검토에 착수한 이유입니다. 정부는 우선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제대로 이행하고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마지막 수단인 3단계로의 상향 결정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마스크 착용만으로는 확진자 수를 떨어뜨리기가 힘든 상황이라며 접촉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3단계 조치가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해 분야별 지원 대책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서울시가 고위험 집단이나 필수업종 종사자 등 감염에 취약한 시민들을 상대로 전수검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택배, 콜센터 등 밀폐, 밀집, 밀접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을 우선 검사할 예정입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택시기사 임명식 씨. 감염 걱정에 운전석과 뒷좌석을 분리하는 투명 비닐을 설치했습니다. 손님이 타도 걱정, 안 타도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손님이 타시면 최대한 뒷자리에 거 타시라고 권유를 해드리고 손님 내리시면 항상 또 소독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처럼 밀폐된 환경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에 대해 전수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택배 등 유통 물류업, 콜센터, 종교시설 등 밀폐된 환경에서 일하는 고위험 집단과 한 명이라도 감염되면 치명도가 높아지는 요양시설 종사자,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운전자 등 필수 업종 종사자가 대상입니다. 이들 먼저 시작해 최종적으론 시민 전체를 검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하루 10,000건 정도의 검사 건수를 37,000건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수도권에 마련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익명 선별검사를 받은 사람은 이틀 만에 18,000명을 넘었습니다. 학교 종강에서 이제 대구 내려가는데 부모님께서 병원 일하셔서 불안해서 검사 받으러 왔어요. 첫날 검사받은 4,900여 명 중 모두 1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사회에 무증상 감염자가 퍼져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검사량이 많아지면서 군에서도 지원을 나왔지만 여전히 역부족입니다.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공공의료 체계 전반의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선 의료인력 지원이 반드시 전제돼야 합니다. 은퇴 휴직으로 봉사가 가능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다시 한번 현장으로 복귀해 주시기를. 서울시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시간도 평일 저녁 9시, 주말 저녁 6시까지로 연장하고 시립병원에 방문하면 곧바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지난달 미국의 소매 판매가 지난 봄 1차 유행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현 제로금리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뉴욕 한보경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소매 판매가 전달보다 1.1%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가 1차로 대유행했던 지난 4월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미국의 최대 할인 행사인 블랙 프라이데이로 이어지는 추수감사절 연휴가 있었지만 온라인 판매만 소폭 늘었을 뿐 전체 소비를 끌어올리지는 못했습니다.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소비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다시 위축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올해 마지막 정례 회의를 연 연방준비제도도 기준금리를 현 제로금리 수준에서 동결하고 채권 매입 규모도 월 1,200달러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의 경제 활동과 고용이 계속 회복은 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에는 훨씬 못 미치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는 미국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줄 거라고 말했습니다. We are committed to using our full range of tools to support the economy and to help assure that the recovery from this difficult period will be as robust as possible. 미국 의회도 추가 경기부양책 합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CNN 등 미국 언론들은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이 9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 합의에 거의 근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We committed to continuing these urgent discussions until we have an agreement. And we agreed we will not leave town until we've made law. 추가 부양책에는 개인지원금 지급도 포함돼 있지만 지난 3월 1차 경기부양책으로 지급된 1인당 1,200달러보다는 훨씬 적을 거란 예상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방금 들어온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영치 기준 신규 확진자는 1,0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은 420명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염기석 기자, 신규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14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틀 연속 1,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국내 발생 993명, 해외 유입 사례는 21명입니다. 국내 발생 사례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420명, 경기 284명, 인천 80명 등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이외에도 부산 44명, 경남 30명 등이 발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242명입니다. 사망자는 22명 늘어 누적 사망자는 634명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난 이틀간 3만 7천여 명이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검사에서 확진자 68명을 찾았는데 효용성 논란을 불식시키기에 충분한 수치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권 시민들의 적극적인 검사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와 함께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호텔 등에서 소모임 예약이 급증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연말만큼은 각종 만남이나 모임을 모두 취소하고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염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안을 제거했습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먼저 손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안을 제거했습니다. 검찰총장 징계안은 대통령 제거와 함께 곧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앞으로 2달 동안 직무가 정지됩니다. 지난달 24일 추 법무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를 발표한 지 22일 만입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면서도 이번 일이 검찰개혁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권력기관 개혁 입법이 마무리되면서 추 장관 스스로 소임을 다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도 같은 맥락에서 추 장관에 특별히 감사를 표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해선 앞으로 숙고해서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이번 대통령 재가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윤 총장이 법적 투쟁을 예고한 데 대해서는 청와대가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으려는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법적 대응 방침도 거듭 밝혀서 향후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징계위 의결이 나오자 강력 반발했습니다.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한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징계위가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웠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도 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특히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밝혀 법적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통령 재가까지 징계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서 윤 총장 측은 징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함께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7개월가량 남은 윤 총장 임기를 감안할 때 수개월이 걸리는 취소 소송보다 빠른 복귀가 가능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는 데 주력할 전망입니다. 앞서 직무 배제 때처럼 정직 처분으로 인해 직무 수행을 못하는 만큼 임기가 정해진 검찰총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위 내내 주장한 절차적 문제도 최대한 부각시킬 전망입니다. 하지만 추미애 장관이 명령한 직무 배제 때와는 달리 이번 결정은 징계위라는 정식 절차를 거치고 대통령 재가까지 났다는 점에서 상황이 같지는 않습니다. 이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 거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법원도 부담을 가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전직 검찰총장 9명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징계가 총장 임기제의 취지를 훼손한다며 법치주의에 큰 오점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오늘 법원의 징계 처분의 취소와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오늘 중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과 시간 중 접수는 어려워 일과 시간 이후에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인데요. 영장 실질 심사는 내일 열릴 예정입니다. 정민규 기자입니다. 검찰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4일 오 전 시장을 불러 조사를 벌였고 그제 사전 구속영장을 부산지법에 청구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오 전 시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강제추행입니다. 앞서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집무실 등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인정하며 사퇴했습니다. 이후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이 지난 6월 한 차례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부산지법은 오 전 시장이 범죄를 인정하고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지난 8월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보안 수사에 나섰고 지난달에는 부산시청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때 검찰은 오 전 시장 측근의 휴대전화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부산지법은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내일 오전 연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시장 친화적인 FOMC 결과를 선반영하며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외국인의 매수에 힘입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3.22포인트 하락한 2768.57에 코스닥은 7.37포인트 오른 947.02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경기부양책 협상 타결 기대에도 불구하고 연방준비제도의 채권 매입 정책 동결 등 요인이 엇갈리며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이 물량을 사들이는 가운데 외국인은 매도에 나서며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전반이 부진한 모습 보이는 가운데 포스코는 외국인의 매도에 하루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반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의 보톡스 분쟁에서 메디톡스에 손을 들어준 가운데 양사가 모두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093원 5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일본 로봇 애니메이션의 최고인 기동전사 건담이 방송 시작 40주년을 맞아 실물 크기로 제작됐습니다. 일본 요코하마에 등장한 실물 크기 건담. 높이가 18m, 무게가 25톤이나 됩니다. 팔과 다리, 손가락까지 움직여 마치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을 본 것 같습니다. 이 움직이는 건담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은 6년 전. 건담을 통해 일본의 뛰어난 로봇 기술력을 널리 알리고자 로봇 개발 기업 등 일본 굴지의 회사 10여 곳이 힘을 모았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인 이시 씨는 19년 동안 다녔던 회사까지 퇴직했습니다. 어렸을 때 건담 팬이었던 그는 실물 건담의 전체 설계를 담당했습니다. ガンダム作りたいっていうところがずっとあったんで、やらない後悔よりはやって後悔する方がいいかなって思ったっていうところですね。 실물 크기의 건담이 움직이는 데는 거대한 크레인 등을 들어올리는 전동 실린더 기술뿐만 아니라 섬세한 시스템 기술이 활용되는 등 일본의 최첨단 로봇 기술이 망라됐습니다. 장난감 재활용 운동을 하는 르주에 협회의 작업장입니다. 버려진 장난감들을 수거해 이곳에서 깨끗이 세척하고 수리해서 새 생명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원된 장난감은 저렴한 가격에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는데요. 새롭게 태어난 플라스틱 쓰레기 장난감은 어린이들에게 크나큰 즐거움이 됩니다. Maintenant, j'ai compris que le jouet que j'ai jeté pourrait avoir une seconde vie. Et ça me fait vraiment... 협회는 한 해 평균 60톤가량의 장난감을 수거한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5만 5천여 개는 새로운 장난감으로 협회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여 환경 보호에 나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또 금방 실증을 내는 아이들을 위해 부모들이 싸게 장난감을 구매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둡니다. C'est vrai que je trouve que c'est formidable de pouvoir faire circuler les jouets, quoi. Pour moi. 루주의 협회는 올해는 코로나19로 협회 활동도 위축이 됐으나 내년부터는 보다 공격적으로 직원과 매장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독일엔 크리스마스 전에 성 니콜라스의 날이 있습니다. 성 니콜라스는 착한 일을 많이 한 어린이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어린이들의 수호 성인으로 산타클로스의 유래가 된 인물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맞게 이 성 니콜라스도 비대면 온라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가톨릭 주교 복장으로 황금 지팡이를 든 성 니콜라스의 모습은 1년 내내 이 순간을 기다렸던 아이의 기대감을 충족시킵니다. Kennst du das? Hast du sowas schon mal gesehen? Ja. 성 니콜라스로 분장한 할러 씨는 원래 배우이자 연출가입니다. 코로나로 극장이 문을 닫자 온라인 니콜라스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온라인으로 만남의 신청을 받고 약속된 시간에 이렇게 화상으로 해당 가족을 찾아갑니다. 입소문을 타면서 지금은 대기자들이 많아 시간 잡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Berührt und selig ergriffen, dass es funktioniert, dass man den Kindern dann doch wirklich so ein Lächeln auf die Lippen zaubern kann und dass die sich 집에서만 지내야 해서 크리스마스 시즌이 우울한 어린이들에게 성 니콜라스는 모처럼 즐거움이란 큰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 동북부 려닝성 번시의 수동 동굴은 중국 5대 동굴 중 하나인데 특히 석회 동굴로도 유명합니다. 그런 이곳에 상고대가 연출돼 아름다움을 자아냈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눈발은 아름다움을 한층 더해줍니다. 美在它晶莹剔透、洁白如玉，附着在树枝上，整棵树都像开了花一样的洁白美丽。
중남부에 있는 장시성 루산에는 구름바다 절경이 연출됐습니다. 물결치는 해면과 같이 넓게 퍼져 보이는 구름바다는 마치 신선이 그림을 그려놓은 듯 아름답습니다. 동부의 안호이성 청시호 생태습지에는 수천 마리의 백조가 모여들었는데요. 유유자적 호수에서 헤엄을 치기도 하고 하늘을 날며 장관을 그려내기도 합니다. 따뜻해 보이는 겨울 햇빛이 호수면에 더해지면서 아름다움은 극에 달합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조금 전 화면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이 점 사과드립니다.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16년 연속 유엔 총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결의안에선 김정은 위원장을 겨냥해 추가 제재 고려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북한은 정략적인 심각한 도발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표결 없이 전원 동의로 채택됐습니다. 지난달 18일 유엔 산하 제3위원회에서 통과돼 본회의에 상정된 결의안이 이견 없이 통과된 겁니다. 2005년 이후 올해로 16번째입니다. 결의안은 북한 내 고문과 성폭력, 정치범 강제 수용소, 종교와 집회 제약 등 인권 침해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와 가장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추가 제재 고려 등의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모두 2014년부터 7년 연속 결의안에 포함돼 왔던 내용으로 가장 책임 있는 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것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인권 상황 악화에 대한 우려입니다. 결의안에선 코로나19와 같은 보건 위기가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국제단체의 활동을 허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를 받아들인다고 명시했습니다. 앞서 킨타나 보고관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대북 규탄과 함께 유가족 보상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결의안 채택에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김성주 유엔 북한 대사는 탈북자들이 지어낸 날조된 정보라며 정략적이고 심각한 도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결의안을 주도한 유럽연합에 자국의 인권 침해나 신경 쓰라며 맞받아쳤습니다. 중국도 서방 국가들의 이중잣대를 지적하며 전원 동의 채택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결의안에는 EU 국가들 외에 일본, 미국, 영국 등 58개 회원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은 지난해부터 2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고 전원 동의에만 동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불교 행사 연등회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최종 등재됐습니다. 약자를 위한 배려와 차별 없는 포용성을 지녔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보도에 안다영 기자입니다. 형형색색의 등을 든 수많은 인파의 행렬. 부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대표적인 불교 행사 연등회입니다. 연등회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어제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에서 등재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 문화이자 살아있는 문화인 연등회의 중요성을 국제사회가 인정한 것으로 환희심을 가지고 축하합니다.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단합과 위기 극복에 이바지한다는 점, 국적과 인종, 종교, 장애를 넘는 포용성을 지녔다는 점에서 인류의 유산으로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아주 화려한 축제이지만 그 운영에 있어서 그 절제와 약자를 위한 배려가 보이는 그런 점에 있어서도 심사기구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삼국사기에 신라왕이 황룡사에 가서 연등을 보고 잔치를 베풀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연등회. 이제 세계인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연등회의 전승과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종교를 떠나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각별한 문화유산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01년 종묘제례와 종묘제례학을 필두로 판소리와 강강술래, 씨름 등에 이어 연등회까지 인류 무형 문화유산 21건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추위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아침도 강원도 평창군 면원면이 영하 24.1도, 제천이 영하 20.3, 서울이 영하 11.1도로 평년 이맘때보다 5도에서 11도 정도나 낮아 혹독하게 추웠는데요. 하지만 오늘 낮부터 찬바람이 잦아들면서 기온이 일시적으로 올라 추위 기세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서해안에 눈은 그쳤지만 오늘 밤부터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까지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북 북부 지역에 2에서 7cm,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영서 중북부, 충남 북부 지역에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 눈이 그치고 나면 다시 시베리아 고기압이 크게 확장하면서 토요일 아침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곤두박질치며 매우 춥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중부지방에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이 영하 1도 등 어제보다 3도에서 8도 정도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동해 먼바다에서 4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 들었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11시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